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추경 문제를 좀 짚어볼 텐데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문제에 나오면 당정 갈등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또 재현되는 모습인데요. 자, 추경과 관련해서 여야 입장 지금부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으로 갈 텐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사실 2차 추경 관련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견해를 발표할 수 있고요. 네. 정부와 또 여당 간의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입장에 관한 견해 차이를 조금씩 좁혀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기본적인 원칙은 사실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있지만 사실 2차 추경이 올해 상반기 세입이 한 30조 이상 많이 들어와서 네. 그런 경제 성장과 수출 증대 효과를 좀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그러면서 지역 경제와 내수를 활성화하면서 우리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2차 추경을 하고 그 속에서 한 내용이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여러 가지 3종 패키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견해에서 얘기를 해 들어가면 큰 방향의 2차 추경의 큰 방향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안정기금 또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입장을 좁혀간다면 충분하게 합의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의원님 말씀에서 확인되는 게 일단 그 입장이 좀 통일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니까. 서로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히 그럼 한번 확인 질문 드리겠는데요.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 근데 정부, 기획재정부는 국민 70%만 지급. 이게 맞습니까? 아직 제가 보기에는 추경안이 정부와 그다음에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7월 초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근데 아무튼 홍남기 부총리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전국민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이제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홍남기 부총리 생각이 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추경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방식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가에 관한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고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 지불하는 것이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나 국민적인 효용성이나 그리고 70%를 잘라서 주는 것에 오는 행정적인 비용을 봤을 때 전체적인 효과 측면에서 과거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이런 것을 포함하게 되면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방법론적인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서 바로 그 점인 것 같은데요. 예, 바로 그 점인 것 같은데 지금 신용카드 캐시백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정 간에 별로 이견은 없는 겁니까? 이제 캐시백 그러니까 포인트 지급을 어디까지 하느냐 가지고 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좀 다르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그러니까 뭐냐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모든 지급은 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2, 4분기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3, 4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의 차액 중에 10%를 지급하는데 그 10%의 최대 지급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국민들이 지급하는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층이 사실 상위계층인 이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는 캐시백을 무슨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한 방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 의원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 하나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 5개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인당 총액 기준입니다. 인당이 되는 거죠, 인당. 그렇죠. 인당 총액 기준이죠. 카드 하나당 이게 아닌 거고요. 그렇죠. 1인에 있어서 자기 카드 사용액의 전체 사용액 그러니까 2, 4분기와 3, 4분기 사용 차이에 10% 이내에서 최대 1인당 30만 원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하나 사용하든 둘 사용하든 상관이 없죠.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돈 많이 버는 아버지가 있는데
카드를 5장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포인트 더 받으려고 자식한테 하나 주면서도 이거 많이 써. 그럼 포인트 받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2명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1인당 지급이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예. 사실 캐시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 4분기 그러니까 4, 5, 6 그 사용액과 7, 8, 9 사용액의 차액의 10%고 최대한 1인당 30만 원이라고 하는 캡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네. 아무리 하더라도 차액의 10%라서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실제로 고액 사용자에게 하는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나저나 아무튼 그 추경 규모는 30조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현재는 저희들은 30에서 35조 사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세입 부분이 뭐 한 33조 이렇게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규모와 뭐 세계 잉여금 이렇게 포함해서 33조에서 35조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는 이제 제출할 때 그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국가 채무 104조 원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경제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국채의 관리와 그다음에 관리 방향을 가질 것인가인데, 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채무가 48.5%예요. 네. 그리고 OECD 33개국 중에 33개국 평균이 한 11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를 48.5% 정도로 조정해 왔고, 이번 추경에서도 적절한 규모 내에서는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데 세입 많이 들어온 부분을 쓰겠다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실제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로 현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국민들 위해 지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답을 안 해요. 거기서 지원해야 된다는 총론에 동의하면서 그런 국가 채무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오는 세입 중에 적절한 규모를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갚는다, 이런 큰 방향에 대해서는 여당도 동의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히 이번 추경에서도 반영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국채를 줄이는 데 투입되는 게 극단적으로 33조를 다 그럼 국가 채무를 갚는 데만 쓸 거냐 물어보면 답을 못 해요. 그럼 의원님, 국민들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단히 그럼 국채를 갚는 데 쓰는 데는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까? 당장? 그거는 좀 제출해서 서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소상공인 지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 사실은 피해 지원금이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소급 위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이 헌법 불합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급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관한 계산과 이런 게 어려워서 두텁고 많이 지원하자라는 취지를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금은 그동안 파악됐던 그 피해에 대해서 충분하게 많이 지원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현재 전체 규모와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헌법 불합치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제로는 뭐냐면 법률에 있어서 예. 과거에 소급해서, 그러니까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러니까 법률이 제정한 이후의 부분과 그렇지 않고 과거로부터 소급해 나가는 소급 위법에 관해서는 그 법률과 헌법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그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요? 사실은 야당도 그 논의를 할 때 퇴장은 했지만 야당이 여당일 때도 사실은 그것은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서로 양해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냥 짧고 굵게 그 마지막으로 반문 차원에서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는데요. 네네. 포항 지진이 났고 포항 지진이 나서 피해가 있고 피해가 발생한 뒤에 포항 특별법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도 그러면 헌법 불합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소급 위법의 문제는 그 뭐냐면요. 그거는 특정한 경우에 사실은 나타나는 포항이라고 하는 지진 피해에 관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한 300에서 500만 명에 관해서 다 조사해서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쟁점은 소급이 아니라 규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규모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그동안 1차, 2차, 3차, 4차 추경을 통해서도 지원을 했고 이번에 2차 추경을 통해서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소급의 문제는 아니고 예. 그것에 대한 파악과 그를 통해서 지원하는 이 시기 문제에 관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지원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피해 지원을 통해서 효과를 보는 게 유효하다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었고요. 자, 이번엔 기재위 야당